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에 망쳐놓은 공산 좌파들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자유우파들이 앞장서서 바로잡고 여성의 평등에 공헌을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공산 좌파들은 입으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봉건적입니다. 그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재명이 배우자인 김혜경을 폭행했다는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119 앰뷸런스가 이재명의 집으로 출동하고 몸종인 5급 공무원 배소현이 우주복을 입고 나타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밝혀지기로는 안화 골절이라고 그러는데, 안화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코하고 이래서 여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잘 거미 간다든가 여기에 부러집니다. 여기 안이 비어 있어요. 이거는 폭행 사건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사라든가 의학 전문가들이 이재명이 김혜경을 폭행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봉주는 배우자를 폭행해가지고 전치 3중과가 나와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고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그 배우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폭행하는 것은 공산 좌파들이 여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자를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북두시민혁명군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정 내에서의 부부 간에도 남녀 평등을 실천하지 않고 그 폭행을 일삼는 그런 사례들이 이 두 사람뿐만 아니고 차고 넘칩니다. 이런 가정 내에서의 남녀 평등뿐만 아니고 직장에서도 공산좌파인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서울시장 박원순, 충남지사 안희정이, 부산시장 오거돈 등은 여비서를 몸종이나 노비로 부리면서 성적인 욕망 대상으로 삼고 또는 하급인으로서의 성적 놀이개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근대와 진보의 그 어떠한 기준은 차별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분의 계급이라든가 남녀의 평등이라든가 직급상 노동자 내에서도 혹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차별성을 없애는 것을 근대와 진보라고 할 때, 이거는 공산 좌파든 자유우파든 상관없이 근대와 진보라는 그 지향점이 바로 그 차별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산 좌파들은 차별을 없애자는 선동 구호는 목청껏 외치지만은 실천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저 표만 얻으면 그만이고 국민들을 선동으로 속이는데 몰두하지 그 구호의 실천 여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 좌파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선전은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 내에서의 남녀 차별, 직장 내에서의 남녀 차별뿐만 아니라 공산 좌파는 그 허울을 덮어쓰고 선동하고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이재명이나 정봉주의 가정 내에서의 폭행에 대해서 이런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충남지사 안희정이 부산시장 오거돈의 성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공산 좌파의 여성단체라는 그런 허울을 덮어쓰고도 이런 여성 차별적인 행위 혹은 여성으로서 일어난 성적 추행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추행 호소인 혹은 성추행 피해 호소인 이런 희롱 섞인 용어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여성 시민단체라는 것이 남성 가해자를 옹호하면서 2차 가해랍니까?
도리어 성추행 호소인 혹은 성추행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름을 지어내 가지고 그 여성인 피해자를 도리어 성적 놀이개로 삼는 이런 뻔뻔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영과 진영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혹은 자기에게 피해를 주려는 그런 무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추행의 피해자를 희롱하는 겁니다. 그게 국가 예산을 쓰는 시민단체, 공산자파의 시민단체의 진면목입니다. 가정에서의 배우자 폭행, 직장 내에서의 여비서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성추행, 사회단체라는 시민단체라는 여성단체들의 뻔뻔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이 공산자파들의 진면목입니다. 이것뿐입니까? 권력 다툼에 있어서는 여성의 연약성을 약점으로 잡아 폭력적이고 여성의 가장 취약점인 폭력성과 물리적인 압력을 공공연하게 보이면서 그것을 직접적인 압박으로 가해를 합니다. 이게 성의 차별이거든요. 여성은 물리적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직접성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하니까. 박근혜 불법 탄핵에서 성적 차별을 노출하면서 무속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호텔에서 비아그라를 미긴 남자 비서를 데리고 함께 있었다. 롯데 호텔에 있었다. 이런 선동을 공공연히 일삼습니다. 이것뿐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인사라는 사람들이 그 여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형사처벌에 유죄를 받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불법적으로 탄핵시켜버렸습니다. 그 헌법 위반입니다.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를 가하기 위하여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줄리라는 이름을 붙이고서는 히히덕거리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흑인을 보고 금둥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조금 예쁜 여자를 보고 우리가 템포로라는 별명을 지어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모욕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성이 아니니까 남자들과 다르게 주먹다짐도 할 수 없고 수모를 이겨내야 하는 여성적인 차별성을 지금 영부인에게 권력 다툼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하는 똑같은 행위를 잔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집에 돈도 좀 있고 학교 다니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고 대학원을 다니는데 어떻게 밤에 그런 콜걸을 할 수 있겠느냐. 전혀 타당치도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공산자파들은 성적 차별성을 드러내면서 마녀사냥, 김건희, 줄리는 본래 음란했다, 남녀관계가 복잡했다, 또는 성적 욕망에 대해서 문란하다, 성적 욕망이 강하다, 뭐 이런 근거 없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런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리면서 설사 김건희가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검사들이 놀러 많이 오는 르네상스 호텔에서 콜걸을 했다라는 이런 소설을 만들어서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런 말을 공공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쓴다는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 공산자파들이 이런 연약한 여성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적이고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이런 신뢰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성들의 공손하고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모성적인 여성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아버지의 지인이라고 속이면서 사칭 혹은 속여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공손히 해야 한다는 동양의 예절대로 열심히 공손히 모시고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악마 같은 공산 좌파는 몰래 카메라를 촬영을 하면서 청탁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그 몰래 카메라에 증거로 잡히게끔 이 가방은 이 자리를 부탁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라는 이런 은연중에 말을 해서 그 몰래 카메라를 찍어 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이런 잔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잔인합니까? 남자 같으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남자 같으면은 이런 잔인한 일에는 칼을 들고 뛰어들 겁니다. 칼을 들고 뛰어들 것이니까 이렇게 잔인해도 여자들은 꼼짝 못할 거야 라는 성적 차별성을 가지고 이런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가면서 여성의 평등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공산 좌파 여성단체들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시민단체로서, 그리고 권력투쟁에 있어서도 여성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 잔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여성에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느냐. 정말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공산 좌파들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여성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차별성을 이렇게 보이면서 구호와 선동에서는 진보적인 여성 이념이라는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외치고 다닙니다. 또 한 가지 북두시민혁명군이 목격한 바로는 예전 군사 독재 시절에 학생운동을 하던 건인숙이라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받던 중에 잔인한 성추행을 당했는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 그런 사실을 팽개치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여성 차별적인 운동을 일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자유우파들이 그동안 팽개쳤던 여성운동의 근대성과 진보성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공산 좌파들이 입으로만 말하던 차별성을 평등으로 바꾸는 노력을 자유우파가 실천운동으로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산 좌파들이 입으로만 외치던 무차별적인 여성평등에서 그런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여성운동에서 벗어나서 자유우파의 근본 이념인 자연주의 혹은 자연성에 바탕해 가지고 역할론적인 평등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공산 좌파의 이상주의적인 무차별적인 남녀평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자연성, 남성과 여성은 구별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역할론적인 차별론을 혹은 역할론적인 평등운동을 자유주의 여성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업무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직군에 대해서 조금 구별을 하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 수준들이 소득 수준이 선진국 수준이니까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조금 있더라도 그것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전에 60, 70년대, 80년대처럼 남녀의 그 봉급이나 경제적 보상의 차이가 월등히 차이가 난다 하면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봉급 수준으로는 여성들도 충분히 그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소방서라든가 군 내에서 그거는 남성이 하는 일인데 여성들은 통신이나 혹은 실내 업무를 맡고 그 거치는 일은 남성이 그 맡음으로써 조금 차별성을 두자. 봉급에서도 조금 차별성을 두고 그러면은 남녀 간에 그게 역할론적인 평등 아닙니까? 일을 많이 한 사람 돈을 좀 많이 주고 거친 일을 한 사람 돈을 좀 많이 주고 해야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의 봉급을 그 능력에 비해서 그거는 공산주의예요. 그 능력에 따라서 이 봉급을 받아가야 한다는 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해서 그거는 여성들도 뻔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역할론적인 평등을 하자. 이거는 이런 차별은 여성들도 감수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실현할 수 없는 그 무차별적인 평등으로 인해 가지고 구호에만 거쳐 있지 실질적인 여성의 무차별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회만 혼란스럽고 이슈로 논란거리만 되지 어떻게 그걸 봉급을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능력이 다른데 이 사람은 100만 원 벌어오고 이 사람은 10만 원 벌어오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벌어온 돈을 일을 안 하는 사람에 보충시키 주느냐 이겁니다. 여성으로서 능력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리어 여성으로서 월등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분야도 있잖아요. 이런 역할론적인 차별성의 입각에서 여성평등을 국민들하고 상의하고 계몽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유주의 이념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는 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히 하자. 남녀 간에도 역할을 인정하자. 여성이 잘하는 분야에서 여성이 돈을 많이 받는 거는 남성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이야기로 어떤 그 사회적인 역할론적 평등. 두 번째로는 성으로서의 차별, 성에서의 역할론적 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별 그리고 역할에 대한 그 시선을 근대성이라는 데 근대성과 진보성이라는 태도로 접근하자는 겁니다. 즉 여성들의 적극적인 성생활을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이 여성이라는 게 자연적으로 태어나기를 수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그거를 철저히 보호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적극적인 성생활을 보장을 해주되 거기에 따르는 여성의 수동성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여성의 성적인 어떤 해방 혹은 성생활에 대한 적극성을 인정해 주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모텔에 들어가서의 행동에서 여성을 보호해주는 입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북두시민혁명군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예요. 여성이 남성에게 성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남성들처럼 그 요구에서 자기가 마음이 변한다 하면 여성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들면 이런 여성의 성적 수동성에 대한 보호를 끝까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역할론입니다. 역할론적 평등. 그 부분까지 남성하고 구조가 다른데 남성하고 똑같은 잣대로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의 역할로서 여성에게만 생기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는 보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어떠한 그 물자를 갖다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수동적인 보호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임신에 대해서는
병원을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직장을 얻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또 출산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치료, 그리고 산후조리 과정에서의 정부의 지원, 그리고 육아를 교육의 차원으로 접근해서 우리 의무 교육처럼 사회적 의무를 육아에도 적응시키자.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여성 정책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사회에서의 역할론에 대한 평등, 역할론에 의한 평등과 함께 성적인 이중구조를 인정하자. 즉, 여성의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면서 그 여성의 성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소수라 할까, 소극적이라 할까, 수동적인 구조를 인정해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호해주자. 이런 입장에 있고, 하나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 평등, 하나는 성적인 차별, 그러니까 여성의 성생활, 그리고 여성의 성생활에서 생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서 보호에서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제시합니다. 여성운동에서 보듯이 한국은 공산좌파들의 득세 이유로 입으로만 외치는 지나친 이상, 그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넘어서는 이런 구호와 선동을 판치게 하면서 사회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봉급을 똑같이 할 수 있고 진급을 똑같이 시켜줄 수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인 경쟁,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 보상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하나 빠졌는데, 사회적인 사회 역할의 역할론적 평등성에서 사회의 조금 신체적인 구조가 약한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인 평등이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자는 것과 함께, 여성으로서 그 직업이 혹은 직역이 여성에게 불리한 직역인데도 여성들이 그런 신체적인 분리를 딛고 도전해보겠다 하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허들,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역할론적 평등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여성이 남성보다 잘하겠다는 자부심으로 지원한 사람에게 선입관으로 여성에게 차별을 주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회적 역할론적 평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산좌파들의 헌법적인 어떤 규정에도 위배되고 자유우파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 능력과 상관없는 무차별적인 평등, 이런 선동과 구호를 외치면서 한국 사회는 페미니즘에 의해서 도리어 남녀 간의 갈등을 크게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무차별적인 평등을 주장하지 않거든요. 능력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은 지금 공산좌파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 무차별적인 평등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혼돈과 혼란을 공산좌파들은 즐깁니다. 왜? 인간들은 팔을 나눠서 자기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를 지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뭐 사람의 욕심이니까. 더구나 패족에 이르렀던 노무현이 뇌물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자살을 했어요. 완전히 스스로 패족이래 했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공산 좌파들이 이판사판으로 죽기 살기로 그 노무현을 영웅화시키면서 자기들의 근토 중래를 노리는 정치투쟁이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공의 경험에 의해서 이 공산 좌파들은 실질적인 무엇을 제시하기보다는 헌법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이 국민을 속일 수만 있다면 온갖 수단과 선정과 선동을 통한 정치 투쟁을 통해서 그 범죄자 노무현도 영웅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것쯤이야 하는 그런 자신감으로 이 한국 사회를 엄청난 혼란과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유우파들이 그동안의 다수로서의 아량과 공산 좌파들의 소수적인 입장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서 용인해 왔는데 이제 자유우파들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자유우파들은 6, 70년대처럼 적극적으로 자유한국을 선진화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자각을 통해서 이 공산 좌파들과 싸워 나가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성들의 사회적 평등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들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모자라지만은 구독자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열띤 응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모자라지만 더욱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